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타임 베링 필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간 속에 우리가 벡터 형태로 각각의 지점마다 전기장의 힘 그리고 자기장의 힘을 표현해주는 자개 강도 그리고 전개 강도, 전개가 있었죠? 전개와 자개들이 벡터 필드들로 표현이 되는데, 그렇죠? 그 벡터 필드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 벡터 필드들이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 시간과 방향과 크기가 변한다. 시간에 따라서. 그런 전개와 자개가 시간에 따라서 변할 때 우리는 그것을 타임 베링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임 베링한 상황에서 벡터 필드가 시간에 따라서 변할 때, 시간 t에 대해서 변화율을 가질 때, 그럴 때 어떻게 맥스웰 이퀘이션이 바뀌는가를 봤고요. 첫 번째 봤던 내용은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패러데이의 법칙에 의해서 패러데이가 시간에 따라서 자석 밀도가 변화할 때 그 자석 밀도에 의해서 변화하는 그 변화량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회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것을 수식으로 미분 형태로 정리를 했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자개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회전하는 전개를 만들게 되고요. 그것이 바로 패러데이 법칙이었습니다. 그리고 패러데이 법칙 이후에, 그리고 맥스웰이 주어지는 원래 스태틱했던 맥스웰 이퀘이션에서 타임 베링한 상황으로 변한 패러데이 법칙을 보고, 그리고 자개에 대한 회전 공식도 면밀히 관찰을 했습니다. 면밀히 관찰을 했는데, 이 자개에 관한 회전 공식이 전류 밀도하고 연관이 있었잖아요. 근데 전류 밀도하고 연관이 있는 물리식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연속 방정식이라는 것이었죠. 연속 방정식은 전류 밀도의 발산값이 결과적으로 전류 밀도가 J라는 전류 밀도 벡터가 한 점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발산하게 되는 총량은 결국에 뭐하고 동일한 거죠? 전하량의 값의 시간당 변화율과 그거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플러스 방향으로 전하가 나가면, 그러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들어오는 거랑 동일하죠. 그때 전류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니까 여기 마이너스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전하처럼 될 것이고요. 그래서 dt분의 d로 v 값이 플러스다 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전하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죠. 시간에 따라서 이 지점에서는 마이너스 전하가 커진다는 뜻이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전류는 바깥쪽 방향으로 나가는 발산의 값하고 동일하다라는 뜻의 연속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건 물리 법칙이죠. 전하가 없어지지 않죠. 전류 밀도가 이 점에서 발산하게 되면 전하가 분명히 마이너스 전하가 들어오거나 플러스 전하가 밖으로 나가야 되는 물리적인 그런 현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물리량 보전이죠. 보존의 법칙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이 방정식은 항상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하 밀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면 전류 밀도의 발산값은 0이겠죠. 이 지점에서 전하량이 변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전류 밀도의 발산값도 0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주어지는 스태틱한 경우에 우리의 암페어 법칙이었죠. 원래는 암페어 법칙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니까 우변의 전류 밀도의 발산값을 취해주기 위해서 좌변에도 동일하게 발산값을 취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좌변은 자개의 회전 값에 회전한 미분에 그거에 다시 또 발산한 미분 값을 구해라. 그런 결과식이 됐죠. 그런데 H가 아니라 어떤 임의의 벡터 필드더라도 공간에서 주어지는 벡터 필드는 회전량을 구하고 발산값을 구하면 수학적으로 항상 0이 돼 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증명할 수도 있었죠. 증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항상 0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항상 자개의 회전값을 발산을 취해 준 거는 그거는 전류 밀도의 발산과 같은데, 결과적으로 암페어 법칙이 표현해 주는 건 전류 밀도의 발산이 항상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좌변은 수학적으로 항상 0이 돼야 되고요. 그게 결국에는 전류 밀도의 발산과 동일한 값이죠. 그런데 전류 밀도의 발산은 물리량 보전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전하량 보전을 표현하는
연속 방정식에 의해서 전하량의 시간당 변화율과 같죠. 근데 전하량의 시간당 변화율이 0일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모두 0이 되는 것이죠. 파 0이 될 테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값이 0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전하가 시간에 따라서 한 지점에서 그 양이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스테디한 상황에서만 이 기존의 암페어 법칙이 만족한다는 것을 맥스웰이 발견을 하죠. 그래서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전하량이 0이 아닌 경우, 변화량이 시간에 따라서 전하의 변화량이 0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만큼을 보정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주어지는 값에서 이 값이 실제로 0이 되려면 이 값은 항상 수학적으로 0이니까 이 값도 지금 0이 아닌데 0이 되게 만들려면 어떻게 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엔 전류밀도, 원래 암페어 법칙에서 갖고 있던 전류밀도에다가 이만큼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0이 아닌 타임 베링 채널에서는, 타임 베링 필드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래처럼 dt분의 d 로브 이 값을 플러스로 더해주면 이 보정해준 값은 항상 이 값이 0이 아니더라도 뭐예요? 연속 방정식에 의해서 항상 0이 나오겠죠. 변도. 따라서 좌변의 수학식과 이 우변의 수학식이 항상 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리량 보전을 뜻하는 연속 방정식과 결국에는 암페어 법칙에서 나왔던 전류 밀도에 관한 수식을 보정해준 요 값에 의해서 항상 동일하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걸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넘겨줘서 플러스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돼요? 수식을 다시 정리해 준 거죠. 다시 자개 회전 공식으로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좌변에 결국에는 우리가 회전 값을 구해줬으니까 이 값을 회전 값으로 묶어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로브의 값, 전하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전하량이 존재하는 곳에 항상 뭐가 존재한다 그랬죠? 네, 전속밀도. 그렇죠. 네, 전개에 엡실론 값 붙여준 전속밀도의 발산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로우 V는 전속밀도의 발산. 그렇죠.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미분 공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게 되고요. 미분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dt와 공간 미분, 델연산자하고는 순서를 바꿔줄 수 있죠. 그냥 변수만 다른 미분이니까. 그렇게 되면 델연산자를 밖으로 빼면 델연산자 내적을 우리가 발산이라고 했는데 이 발산을 끄집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부에는 델연산자는 들어있지 않고요. 델연산자 양쪽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 안에 두 개가 같으려면 그 안에 있는 값이 같다라고 놔도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개의 회전값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류밀도에다가 거기다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전속밀도. 전속밀도는 뭐였죠? 전속밀도는 전개의 엡실론 값, 유전율을 곱해준 값이었죠. 그 전속밀도의 시간당 미분값,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변화량을 더해준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전류밀도가 만약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전류밀도가 없는 곳에서도 시간에 따라서 전개가 변하면 자개가 회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전개의 양에 의해서 자개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존의 스태틱한 경우랑 대비를 해보면 스태틱한 경우는 전개, 전속밀도 두 개가 뭐 동일한 값이죠. 물질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얘는 자석밀도, 얘는 자개 이렇게 돼 있고요. 얘는 전류밀도였죠. 전류밀도는 전하량의 이동이고요. 서로 연관이 없었죠. 전개와 자개가 서로 연관되는 수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벡터 필드에서는 자석 밀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전개를 회전시켰어요. 그러면 회전된 전개가 또 다시 어떻게 되죠? 이렇게 전개를 회전시켰어요. 전개를 회전시키고요. 전개가 회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전속 밀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겠죠. 그렇죠? 그 전속 밀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양만큼 어떻게 되죠? 자개가 또 회전하게 됩니다. 그 회전하는 값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양만큼 시간에 따라서 같이 변하게 되겠죠. 그렇죠? 시간의 미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럼 자개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자석 밀도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니까 그 양만큼, 그 변화량만큼 전개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겠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를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시키면 그 지점에서의 자개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출렁출렁 한다는 것이죠.
그 두 개의 값이 전개와 자개가 두 개의 벡터 필드가 공간에서 서로 출렁출렁하면서 서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구해진 맥스웰 이퀘이션, 타임 베링 필드에서의 우리가 구해진 맥스웰 이퀘이션이 뜻하는 바가 굉장히 재밌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전자기파를 예측하고 있는 거죠. 전자기파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 수식이, 이 방정식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리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파가 실제로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전자기파를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 구해진 맥스웰이 유도한 요 연속 방정식의 그 모순되는 지점을 해결한 부분 있죠? 그것까지 해결을 하고 나서 이 패러데이 법칙과 맥스웰이 발견한 이 방정식을 더해서 결과적으로 이 최종적인 맥스웰 이퀘이션 완성된 형태에서부터 전자기파가 예언이 된 거예요. 존재할 것이다. 이 우주에 전자기파라는 것이 존재할 것이다. 매우 재밌는 것은 그 전자기파가 결국에는 빛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빛도 전자기파다라는 것까지 밝혀내게 됩니다. 이걸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였고요. 그 당시에 우리가 이 현대 물리학을 여는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인슈타인도 이 결과를 보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그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한 부분이 뭐예요? 맥스웰 실제로 패러데이가 했죠. 패러데이가 관찰을 통해서 이걸 한 거 굉장히 큰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마침표가 찍어지지 않았죠. 맥스웰이 한 건 뭐죠? 그 수학적인 수식을 그 실험에서 관찰된 그 결과들을 가우스가 발견한 거, 패러데이가 발견한 거, 그리고 암페어가 발견했던 그런 전개와 자개에 관한 실험에서부터 축적된 그런 데이터, 그 관찰들을 수식적으로 표현한 거죠. 어떻게? 벡터 필드로 표현했죠. 벡터 필드의 미분 형태로 표현을 해보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칭적이에요. 실제로는 적분 형태로 이제 표현하게 됐었는데 그 당시엔 굉장히 아름다운 수식이 나오죠. 대칭되고 아름다운 수식이 나오고 그리고 연속 방정식에서의 모순점을 해결하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대칭되고 서로 연관이 되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미분 방정식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미분에 대한 연립 방정식이 된 거죠. 일렉트릭 필드, 얘는 일렉트릭 필드하고 똑같고 얘는 자개랑 똑같죠. 그래서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 연립 방정식 해봤죠. x의 2x 플러스 뭐 y는 얼마, 그리고 또 x 마이너스 y는 얼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 두 개의 방정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죠. 그렇죠. 미지수가 두 개인 x, y인 연립 방정식 어떻게 해줘요? 우리가 빼주고 연산을 해주면 x, y 값이 각각 얼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얘는 미분 방정식인데요. 열린 미분 방정식이에요. 일렉트릭 필드라는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해주고 공간 미분해주고 있고요. 자개죠. 자개에 대해서 자석 밀도는 결국에 자개죠. 자개에 대해서 시간 미분을 해주고 있어요. 그 두 개가 같고요. 자개에 대해서 공간 미분 그리고 전개에 대해서 시간 미분 그 두 개가 서로 연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제 우리가 자개가 여기서도 들어가 있으니까 자개를 전개로 표현해주면 식 하나가 다 전개로 바뀌겠죠. 전개에 관한 미분 방정식으로 바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전개값을 뭐 자개로 바꿔줘도 될 거고 얘를 여기다 넣어서 자개로 바꿔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개나 전개에 대한 연립 방정식 하나가 나오고 그 수식을 우리가 배웠던 공업수학에서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풀면 그럼 전개와 자개의 형태가 결정되는 그런 전자기파의 결과식이 나오게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 그거는 실제로 이 전개, 자개가 어떻게 구해지는지 우리가 공업수학에서 다루었던 미분 방정식에서 다루었던 여러분들 그 어려운 수학 왜 배웠냐 이거 풀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들을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실제로 이 공간에서 어떻게 전개와 자개가 변화하는지 우리가
파동으로 실제로 그려보는 그런 단계까지 해볼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일단 우리가 수학적으로 미분 방정식 형태로 공간의 미분으로 대련선자와 크로스 프로덕트, 대련선자와 내적으로 우리가 미분 형태로 풀었죠. 미분 형태로 구해진 맥스웰 이퀘이션을 이제 또 한 가지 형태가 있었죠. 어떤 형태로 바꿀 수 있죠? 네, 적분 형태의 우리가 맥스웰 이퀘이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